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미국 주식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미국 선물을 봤을 때 혼조세가 기대되는 오늘 하루인데요, 바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드컴에 대한 적중주가가 궁금하실 것이라고 판단돼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브로드컴의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브로드컴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애널리스트들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이 40빌리언 달러의 부채와 9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의 브로드컴의 적정주가는 603.38달러가 나왔습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주가인 468.07달러에서 약 지금 22% 정도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20% 정도 적용한다고 해도 적정주가는 482.70달러로 약 3% 정도 이렇게 저평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저평가이며 배당받이 주는 회사이므로 밸류에이션까지만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카니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니발은 유람선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카니발의 비즈니스 세그먼트를 간단하게 체크해보면요, 사업은 크게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카니발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바로 미국과 캐나다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수요가 회복되어야만 카니발의 실적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니발의 비즈니스 오버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카니발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니발의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카니발이야말로 코로나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2분기 매출액은 50밀리언 달러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줄었고요,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떨까요?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은 심지어 마이너스 582밀리언 달러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히 매출 총이익이 적절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세일즈, 마케팅, R&D,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비용인 이 영업 비용을 여기 매출 총이익에서 뺀 부분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1빌리언 달러라는 매우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세금과 대출이자 등등을 감안한다면 여기 순이익인 마이너스 2.07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카니발의 현금 및 부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밸런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의 밸런스입니다. 카니발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7.07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과 current investment로는 2.20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네요. 여기 보고 계시는 이 receivables 거래처를 대상으로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대금으로 218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카니발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약 10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어떨까요? 먼저 장기부채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27.29빌리언 달러 정도의 장기부채를 갖고 있고요, 단기부채는 4.95빌리언 달러로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또한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카니발의 부채는 약 32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채가 현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털과 재정 상태를 보았으니 이번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59%, 영국은 49%, 미국은 47%, 유럽은 35%, 캐나다는 35%, 아시아는 8%, 그리고 호주는 7%인 상태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How much herd immunity is enough 라고 해가지고 집단 면역으로 간주되려면 몇 퍼센트가 충분하냐 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적어도 60% 정도에서 70%는 만족해줘야 집단 면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카니발의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쪽에서 이렇게 높은 백신율을 차지해 나간다는 것은 카니발의 미래 전망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거시적인 수요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의 유람선이 작동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여기 Resumption of the Gas Operations를 보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니발은 2021년 3분기까지 카니발 전체 유람선의 35%라고 할 수 있는 27개의 유람선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2021년 4분기까지는 15개의 유람선을 추가로 더해서 전체 유람선의 50% 이상에 달하는 총 42개의 배가 2021년 4분기까지는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봄까지는 모든 유람선이 작동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미래 전망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카니발의 적정 주가를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니발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2년 봄쯤에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람선이 가동된다고 해도 2021년은 물론 적어도 2022년까지는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되고요. 2024년 그리고 2015년까지는 다시 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카니발의 부채인 32빌리언 달러를 여기 넣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빌리언 달러 정도가 현금을 넣었습니다. 카니발의 발행한 주식의 숫자는 9억 9,100만 개의 숫자로 이것을 감안을 시켰고요. 카니발이 매우 장기간 동안에 2.5%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카니발의 적정 주가는 28.34달러가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2.5%라고 이 perpetual growth에 적은 이유는 perpetual growth란 기업이 영원히 성장한다고 했을 때 집계된 성장률로 적어도 미국의 GDP 성장률보단 적어야겠죠. 만약 GDP 성장률보다 더 커진다면 언젠가는 미국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될 테니까요. 다시 적정주가로 돌아가서 카니발의 적정주가는 이렇게 28.34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카니발과 같이 펀더멘털이 특히나 매우 약하고요. 현금 대비 부채가 많이 없을 때는 margin of safety를 많이 부여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를 넣었고요. 이리하여 카니발의 적정주가는 이렇게 22.67달러가 됩니다. 2021년 7월 19일 기준으로 카니발의 주가는 20.92달러로 카니발은 지금 약 8% 정도 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는 지난 8개월 동안 30% 이상의 주가가 빠졌는데요.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30%의 하락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빠졌을까요? 라이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엔트그룹의 상장 무기한 인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를 포함한 다른 거대한 중국 빅테크 기업의 길들이기죠. 하필 또 이렇게 도미노가 보이네요. 세 번째는요, 여기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런 미국 회계 기준에 안 따른다면 월가에서 퇴출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벌금 3조 원을 넣었고요.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실적이 이렇게 2021년 1분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캐티 우드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리셋되어서 중국 주식을 대거 처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함께 매도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주가는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캐티 우드가 매도한 JD.com, 탄센트, 그리고 후야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빠지는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D.com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탄센트의 경우는 큰 매도 물량이 나온 반면 주가는 이렇게 소폭 올랐고요. 후야는 이렇게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짝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대체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이 인지를 했고요. 악재를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지금 2021년 7월 16일 기준으로 21.51 PE 멀티플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알리바바가 지금까지 보여준 EPS 실적을 인정받는다면 알리바바는 35.36 PE 멀티플을 인정받으면서 61.3% 정도의 상승 포텐셜을 갖게 되겠지만 중국이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알리바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PE 멀티플은 32.2인 지금으로부터 약 47.1%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주가는요, 알리바바의 프리 캐시 플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커플링돼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라 색깔이 이 알리바바의 주가이고 노란 색깔이 바로 이 알리바바의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디커플링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018년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2018년 중반을 보시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의 흐름과 주가가 이렇게 디커플링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흐름을 되찾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알리바바 주가 또한 그럴 확률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제가 사용하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리바바의 적정 주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에 따라서 알리바바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낼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부채와 그 다음에 현금까지 반영을 했을 때 알리바바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304.34달러가 나옵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가 없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인 알리바바 212.10달러의 위치에서 약 30%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만약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 스타일을 고수하신다면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20% 정도 넣어주신다면 알리바바의 적정 주가는 243.47달러로 지금 위치에서 약 13%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을 끝내기에 앞서 중국 정부가 과연 알리바바에게 앞으로 꾸준히 제재를 가할 정도로 알리바바를 싫어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중국 외교부의 스포크스퍼슨 리지안 자오 씨는 7월 9일 날 다음과 같은 카이니아오의 자율주행 딜리버리 자동차의 홍보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알리바바의 로지스틱스 회사입니다. 알리바바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만큼 이러한 영상을 냈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눈 밖으로 나갔다면 이러한 알리바바 자회사인 카이니아오 회사 홍보 영상을 이렇게 허용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벌금을 낸 알리바바가 더 이상 중국 정부로부터 미움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으로부터 퇴출될 수 있는 부분 또한 SEC가 어프로벌한 회계법인으로부터 3년 연속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법안은 트럼프로부터 2020년 12월 달에 사인되었고요. 법안이 사인되었을 뿐 아직 구체화된 상태도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 퇴출된다면 적어도 3년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6일에 난 기사에 의하면요. 미국의 US Deputy Secretary of the State 웬디 셔먼이 이렇게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몽골리아,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 정부와 대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만남을 시작으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시 주석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브로드컴, 카니발,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기업에 대한 DCF 밸류에이션을 알아보았으니 항상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